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윤선 기자입니다. 1월 7일, 지금 시간이요. 여기는 지금 중국 시간인데요. 중국 시간으로 오전 8시 14분, 대한민국 청와대 대통령실이죠. 기자실 풍경입니다. 아직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지금 오전 9시 15분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어제 밤늦게까지 브리핑이 있어서 아마도 중국 현지 시간에 맞춰서 기자들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은 언제나 그런 것처럼 일찌감치 나와서 준비하고 또 저희가 오늘 일정 소화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사실 강유정 대변인이 밤늦게 한국 시간으로는 자정 무렵에 브리핑을 했습니다.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하고에 있었던 정상회담의 인상적인 뒷이야기 몇 가지를 들려주었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고 오전 일정 시작하려고 합니다. 국빈만찬장에서 시진핑 주석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셀카 외교가 상당히 큰 화제가 됐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네, 스마일 외교, 그리고 감성 외교라고 청와대에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 굉장히 엄근진, 예, 엄격, 그리고 근엄, 그리고 진지. 사실 중국 사람들은 시진핑 주석이 굉장히 먼 분이에요. 왜냐하면 국가의 최정상의 최고위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이 드시는 그런 아침 식당에 가서 식사하거나 이런 것은 거의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이제 가끔가다 현지 지도 차원에서 지역에 가서 지역 상황을 살펴보긴 하지만 세계 정상 가운데 아마도 셀카를 직접 찍은, 그것도 인민대회당에서 시주석님 한번 셀카 한번 어떠실까요? 라고 해서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아마 다른 세계 정상들에게도 어머 이재명 대통령 저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상당히 궁금했었는데 관련해서 어제 강유정 대변인이 설명을 상당히 잘 해주었습니다. 그 셀카 외교와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현장에서 기지를 발휘한 유머와 재치로 마련된 형성된 그런 퍼포먼스였다 이제 이런 것입니다. 원래는 그 샤오미 폰을 개통해서 중국에 가져올 때 이제 샤오미 폰을 개통하라고 참모들한테 부탁을 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개통을 할 때 기본적으로 가져온 것은 꽃다발 주는 화동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찍어서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해 드리려고 했대요. 샤오미 폰으로 찍었더니 화질이 이렇게 좋더라. 그 화질 괜찮죠? 이렇게 올렸던, X에 올렸던 것처럼, 이 화소가 굉장히 좋아서 다른 나라의 휴대폰만큼 이 샤오미 폰도 좋다. 이제 이런 걸 우회해서 홍보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즉석에서 셀카. 예, 이렇게 찍게 된 거죠.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싶게 진짜 기발하다라는 거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위기 대응, 그죠? 그리고 또, 그런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거는 진짜 다른 분들은 사실은 시진핑 주석 앞에 가면 조금 얼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 G2잖아요. 그거 다 떠나서 어떤 그동안 시진핑 주석하고의 그렇게 웃음을 완전히 이제 꽝꽝 굳어 있는 그런 시진핑 주석을 웃게 한 최초의 세계 정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찬장에서 여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대목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시진핑 주석이 마오타이주를 이재명 대통령한테 권하면서 경주 에이펙에서 소개했던 8대 명주 가운데 마오타이가 으뜸이다. 이 나라는요. 제가 있어 볼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동네 시장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전통시장 이런 데 가보면 정말 동북아, 그러니까 동북지방 사람들이 술도가니를 정말 해요. 그래서 아주 커다란, 왜 중국 영화에 나오는 이소룡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런 큰 술독 있지 않습니까? 그 술독에 도수별로 이렇게 해서 쫙 넣고, 그거를 이제 페트병에 500ml, 1리터 이렇게 나눠서 팔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마오타이 지역이 있잖아요. 마오타이만 만드는. 이 나라 사람들이 가장 아마 사랑하고 그런 술이 아닐까. 이 백주에 대한 사랑은, 바이지오라고 하죠. 백주에 대한 사랑은 어마어마하다. 근데 시진핑 주석도, 그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줄였다고 알려져 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에는 총량 불변의 법칙이 있다. 여러분 아시죠? 예, 뭐 우리가 제가 욕설이라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인생을 살면서 뭐 언젠가는 꼭 그런 일을 한 번은 겪게 돼. 왜? 인생 총량의 법칙이 있으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술도 행복도 슬픔도 다 총량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그 짜장면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메뉴를 쭉 설명을 하면서 이 북경 짜장면인데 이거 이 사람들은 자장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짜장면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인천이 처음 개항하면서 중국 문물이 들어와서 한국화되었다. 우리는 굉장히 달잖아요. 그 달고 맛있잖아요. 그런데 중국의 짜장면은 굉장히 짜요. 진짜 짭니다. 그래서 그 장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전혀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짜장면 먹으면 이거 짜장면 아닌데 자기네들이 먹던 그 짜장면하고 한국의 짜장면이 전혀 다른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북경에 가서 먹었던 짜장면을 그 798 문화구역이 있어요. 거기 굉장히 맛있게 잘하는 식당이 있는데 제가 식당 전문가잖아요. 그 식당에 가면 짜장면이 있는데 그 굉장히 다르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짰을 거예요. 우리가 먹었던 그 달고 맛있는 그게 아니라 좀 짰을 겁니다. 분명히 필경. 그런데 한국 짜장면보다 더 건강한 맛이다. 예, 왜냐하면 단맛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텐데 아마 나중에 별도로 그 저희들이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그때 짜장면 맛이 어땠냐라고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일본에서 돈가스 맛 얘기하셨을 때하고 비슷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혐중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는 혐한 이런 양국 간의 국민들 간의 정서를 해소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제가 북경 시내에서 만났던 중국의 청년들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양국 간의 관계가 서로 좋아져서 지금보다 더 훨씬 위에라는 표현을 쓰죠. 지금보다 점점 더 많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더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오찬 식당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축구대회, 바둑대회, 그리고 판다 한 쌍. 어제 이거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푸바오를 돌려주세요. 뭐 이랬는데, 진짜 푸바오가 다시 오게 되는 건가? 했는데, 이것도 그 판다가 성질 여러분 굉장히 유순한 걸로 알고 계시지만, 꼭 그렇지는 않고요. 북경에도 동물원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판다가 있는데, 저기 멀리서부터 그 어마어마한 스멜. 그리고 계속 자요. 판다 굉장히 잠이 많은 그런 동물이어서 계속 자는데 굉장히 예민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데리고 올 수 있는지 판다 한 쌍을 대한민국의 2호 국가거점 동물원인 광주 우치동물원에 좀 보내주실 것을 대여해 줄 것을 시진핑 주석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실질화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둑이나 축구 교류와 관련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향후 앞으로 그 중한 관계, 한중 관계에 있어서는 석자의 얼음이 한꺼번에 녹지 않고 굉장히 큰 얼음이 한꺼번에 녹지 않고 과일은 익으면 저절로 떨어진다. 그건 우리도 있죠. 중국은요, 제가 알기로는 시진핑 주석이 어제 사자성어 굉장히 많이 썼을 거예요. 이 나라는 그 처음에는 그냥 막 그 제가 쓰는 아주 굉장히 그 수준 낮은 이런 중국어를 하지만 좀 성장할수록 사자성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함의가 담겨져 있는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무슨 말이야. 대변인 놈 평한 저 무슨 얘기지? 굉장히 많은 해석이 필요한 굉장히 중국의 특색 있는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즉자적이고 즉흥적이고 이게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그리고 은유와 비유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제죠. 만찬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왕이 부장 만나서는 동북아 평화안정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반도 그동안에 비핵화 얘기를 많이 했었고 중국에서도 비핵화 얘기했지만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이후에는 비핵화라는 단어 자체를 쓰지 않고 있어요. 미중 비슷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앞으로 4월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이 있을 텐데 그때의 한반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한반도의 큰
훈풍이 불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제 재밌었던 얘기들, 중요한 것은 위트와 재치, 특유의 감성 외교, 스마일 외교가 새로운 한중 외교를 환하게 열어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방금 전에 또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지금 즉시 보도해도 좋다고 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일정인데요. 오늘 오전에 한중 벤처 스타트업 서밋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행사에는 우리 기업들이 벤처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무려 400명 정도가 참석을 하게 될 거라고 하고요. 한중 간의 어떤 벤처 스타트업, 특히 지금 AI 시대에 특히 이제 중국이 AI 전기차 이런 굉장히 많이 앞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서로 상생의 결과물을 만들어낼지 기추가 주목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저희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몇 시에 돌아갈까요? 그건 비밀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일정은 비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오전, 오후 그리고 특히 오늘은 상해 임정 일정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 150주년 기념이 되는 해이지요. 이 해에 상해 임정에서 우리 독립운동 선열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싸웠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사실은 빛의 혁명 그리고 21세기 들어서 2번 혁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촛불혁명, 빛의 혁명 그 결과로 대한민국에 더 많은 민주주의 그리고 모든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저희 취재 편의점도 함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정해진 일정 저희도 열심히 잘 소화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상해는 또 이기 때문에 어제 오느라 가느라 저희가 상해 밤에 좀 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굉장히 길이 많이 막히더군요. 그래서 오느라 공항에서 상해까지 숙소까지 도착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상해 일정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취재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이런 매체 하나쯤 대한민국 사회에 꼭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현장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때 이상호 선배 잘하는 거 있는데 막 뛰어가는 저도 한번 해볼까요?